안녕하세요. 구찬세 PD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영화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영화 쪽에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영화 쪽 분야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를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들이 유명한 게 꽤 많죠. 최근이라고 했으면 그것도 벌써 좀 꽤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허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인 컴퓨터의 OS하고 인간이 서로 이제 감정을 교감하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얘기까지 됐고,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교감이라는 소재의 영화까지도 나왔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최근에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1968년도에 나온 영화에서 아예 그런 생각들이 이미 표현이 됐고,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허라는 영화가 상당히 최근 작품 중에는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이 영화의 이 대본을 쓰는 거죠. 스크립트. 그러니까 영화 대본을 쓰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름이 벤자민입니다. 벤자민. 이 벤자민이라는 인공지능은 미국의 뉴욕대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영화학도겠죠. 영화학도가 인공지능이 대본을 써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재채기를 영상에서 한 것 같은데 또 재채기 되나요? 이게 버릇처럼 되나? 이제 그래서 뉴욕대에 자기 친한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인 친구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한 이제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은 이제 이 대본을 쓰는 그런 이제 걸로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그 알고리즘을 사실은 이제 제 책에서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를 약간 그래야 더 그럴 때 보인다고 생각된 것도 있었고, 왜냐면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또 안 쓰면 얘가 이게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거달기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 혹시 하실 수도 있나 이런 걱정도 하면서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개발자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얘기였는데, LSTM R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NN이라고 하는 건 순환은 하는 그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거라는 거. 이게 왜 이제 RNN이라는 용어하고 보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CN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용어를 많이 쓰는데, CNN은 주로 우리가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고, RNN은 이 앞에하고 뒤에 게 연관성이 있는 음악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는, 음악이 앞에 어떤 음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 쫓아오는 음률이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글도 앞에 써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약간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참고하면서 이제 뒤를 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는 뭐, 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하고 뭐 한 장에 놓여진 걸 옆에 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과거하고 과거 거, 그 앞으로 미래에 나올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순차적인 그런 거를 생각해서 뭔가 창작을 해야 될 때는 RL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쉽게 얘기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CNN 같은 거는 이미지 인식처럼 해서 과거하고 미래하고 관계없이 뭔가 보여진 이미지를 그대로 인식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C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게 저는 되게 무식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지금 뭐 이거를 되게 뭐 일반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건 아닌데, 하여간 이제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 같은 건 바로 과거, 바로 앞에 썼던 그런 단어하고 연관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게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뭔가 연관돼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RLN이 아니라 롱숏 뭐 그 타임 저 약자를 잊어먹었는데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다 감안해서 뭔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예,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의 창작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때,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죠.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음악을 만드는 거,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거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나오면 인간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그때 싱귤라리티 얘기도 제가 좀 드렸고 그런 게 딱 되는 시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공지능마다 다 조금씩 그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하는 기간이나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들어가는 자금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은 들어가고 만들어내고 나서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돌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뭔가 어떤 약을 만들었을 때 그 약을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을 한번 이게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고 임상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실생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뭐 그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인공지능 좀 만들어내면 이게 제대로 워킹하는지 계속 해보고 하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제대로 워킹하는 데도 시간이 한번 확인돼도 필요하고 그게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오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특정의 영역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도 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그러면 당장 가서 그 인공지능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개발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나? 그러니까 이 벤자민도 영화 이제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그런 인공지능 개발자하고 영화학도가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 옆에 사진에 보이는 데가 이 홈페이지 가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 My name is Benjamin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벤자민이라는 인공지능이 선스프링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 대본을 썼고 그 선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단편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은 물론 사람이 한 거죠. 근데 이 대본만 인공지능이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쓴 대본으로 만든 최초의 단편 영화라고 해서 선스프링은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선스프링의 이미지들인데 그 선스프링 뒤에 이제 벤자민이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어쨌든 벤자민 이걸로 해서 그 뒤로 뭐 이스노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단편 영화도 대본을 쓰고 실제로 영화돼서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로도 계속 영화 대본을 써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대본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대본을 잘 쓰나 이걸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점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꼭 이해한다고
이해해야만 잘 쓴 대본이라고 저희가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고 그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선스프링은 사실은 되게 난해한 대본이었고 그걸로 만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선스프링이라고 치시고 보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사 하나하나는 다 그럴듯한데 전체 스토리가 뭐 맥락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스트노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 배우도 나오죠. 거기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영화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영화 대본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점점 앞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 대본으로, 쓴 영화 대본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글을, 대본을 쓰는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한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실제로 이게 과연 헐리우드 영화 대작이나 뭐 이런 예술 영화 이런 것들처럼 인공지능이 쓴 대본으로 우리가 영화를 앞으로 만들 거냐라는 건 조금 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전에 저는 그 바둑, 알파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알파고가 사실은 바둑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많은 미친 영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그동안 두지 않았던 수를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둬서 그게 이제 일반화 됐다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이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이 뭐 어떤 이유에서 안 했든지, 안 하고 있던 걸. 그런 것처럼 이 벤자민이라는 이 인공지능 작가, 인공지능 대본 작가가 그동안 우리 인간이 생각도 못했던, 지금은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새로운 차원의 무슨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영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사실 영화 대본을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작가들이 어떤 대본을 쓸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뭐 도와주는 그런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이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작가들이 뭔가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어떤 대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 헬퍼라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작가들이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 이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이 생각 못한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과연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실제 영화 이 인공지능이 대본을 쓴 영화, 단편 영화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뭐 재밌는 영화 쪽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